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연합회, 정확하게는 한국경제인협회죠. 네, 한국경제인협회하고 간담회를 이제 가졌는데, 배임죄 폐지론을 거론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배임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때가 많아서 어떤 경영적 최고 그 결정을 내리는 CEO로서 투자를 했다가 그게 삐끗하면은 오히려 배임이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자신의 결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배임죄의 그 적용이 판례가 너무나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임죄가 기업인들을 옥죄는 이제 그런 결과가 많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사실은 이 배임죄 폐지를 예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자 마치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편승한 듯 배임죄 폐지를 얘기를 다시 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본인이 지금 배임죄에 크게 걸려 있다는 게 아,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업인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상법은 이제 기업의 이사회가 그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만큼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그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상법을 고치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회사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반대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상법 개정 반대 이 기업인들의 이 호소를 거부를 하면서 대신에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지금 이재명 본인은 대장동, 유래신도시, 백현동 이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배임죄 혐의 피고인 이재명이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 겁니다. 참, 이 이재명이 민주당은 놀라운 일을 할 때가 많은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이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그 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어떤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규정되어 있는 그 법조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놀랄만한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에 경총 간담회 때도 배임죄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때도 역시 대장동, 유래, 백현동 그 배임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재명만 그러느냐, 민주당에서도 뭐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좋다. 제가 여기에 박수 보내겠습니다. 대신에 부칙 만들어서 부칙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피고인 이재명은 이 헌법 개정의 적용 대상에서 철저하게 예외로 한다. 이거 부칙 붙이면 내가 박수 막 보내줄게요.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다 이게 허울 뿐인 쇼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배임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처벌 근거의 조항이 없어지면 사법부 판단 또 나중에 양형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선거법 때도 참 허위사실 공표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는요 소급 적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또 이재명 대표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유연법률 심판 청구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판을 늦춰볼까? 어떻게 하면 지연 전략을 써볼까? 어떻게 하면 침대 재판을 받아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또차 말씀드리지만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장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진실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없이 어느 부분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거짓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 이런 당원 당규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소만 돼도 대표직에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었는데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기소가 돼도 뭐 정치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기소라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치인들 자식들 기소되면은 모두 다가 야당 의원 탄압한 것이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지 그렇게 안 갖다 붙일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죠.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은 아무튼 뭐가 걸려서 재판을 받으면 그 죄목 자체를 없애서 소급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보겠다. 정말 보통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친야 유튜브 방송에서는 국회에서 자신에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민주당의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자기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그게 총선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신에게 반대했던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다 보복 숙청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뭐 이재명계, 비명계 핵심 인사들 차례로 만나왔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뭐 이렇게 5명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하겠다, 화해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허부은 겁니다. 이것은 그쪽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세형 선고, 선전포고 이런 극단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의례 사정 변경이 생기고 상황이 변화하면은
말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 정치이니까 그러려니 해주고 싶은데 이처럼 지금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단 며칠 사이에 이른바 통합, 김명계 의원들 5명 잇따라 만나서 그 통합을 얘기했던 그 문서에 인기가 마르기도 전에 어제 통합 얘기고 오늘 뒤돌아서서 그들을 보복 수청했다고 극단적인 선전포고 같은 공격을 해대는 그러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친명이나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검찰과 대등을 빚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과 뭘 짜고 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놀랄만한 그런 진풍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